자, 이제 하겠습니다. 시설물 안전을 위한 특별법, 두 번째 이제 하위법인데, 이것도 두 문제 나오죠. 두 문제 나오는데, 좀 볼 것이 다소 좀 많은 법이고, 암기할 상이 좀 많은 어떤 그런 식의 내용이 많습니다. 많지만은, 이것도 이제, 선택적으로 저와 같이 하시면, 거기에서 두 문제 다 커버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시설물 나오죠. 시설물이란 무엇이냐가 첫 번째 등장합니다. 시설물. 사람들이 인공을 가해서 만든 물건들 참 많습니다. 많은데 이 중에서 아주 규모가 크다, 크다 또는요 위험이 아주 크다라고 할 때에 보시면은 이것을 처음부터 법정으로 1종, 2종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1종, 2종 결정해서 이제 고도의 어떤 정밀한 안전 점검을 받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 의미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종, 2종은요 구조상 탄생이 되는 순간부터 결정이 딱 됩니다. 참 많거든요. 다리, 교량, 철도 참 많지만은요, 우리 시험은 그러한 기타는 나오지 않고 건축물에 대해서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도 건축물에 대해서 정해져 있는 1종, 2종 이것만 여러분들이 아시면 됩니다. 첫 번째 보시면은요, 건축물 중에서도 보시면 나오는 것이 첫 번째 뭡니까? 이 공동주택이 딱 되죠. 공동주택. 공동주택은요, 1종은 없습니다. 1종은 없어요. 1종은 없다. 없죠. 2종만 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2종만 있는데, 2종 중에서도 16층 이상의 공동주택은요, 전부 다 2종에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혹시나 말입니다. 어떤 주상복합 아파트 있죠. 이 주상복합주택 아파트 이곳은요, 공동주택으로 안 봅니다. 기타 일반 건물로, 기타 일반 건물로 보기 때문에 주상복합 같은 경우는요, 1종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반적인 단지로 보는 우리가 공동주택은 1종은 없고 2종만 있지만은, 그것도 16층 이상 때부터 2종만 있지만은, 주상복합은 그냥 일반 건물로 봐서 같이 취급한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해서 보시면은요, 자, 기타 건축물에서의 1종은 무엇이냐? 21층 이상 또는요, 연면적 앞뒤가 5만 제곱미터 이상이 되어 오시면 다 1종에 포함이 됩니다. 근데 2종 보시면요, 21층 미만, 20층까지겠죠. 16층 이상, 20층 미만이거나 또는요, 연면적이 5만 미만, 3만 이상 되어지면 다 2종에 포함이 됩니다. 주상복합 아파트 같은 경우는요, 층수가 21층 이상이면 1종이 되겠죠. 기타 일반적인 아파트만 16층 이상일 때 2종만 있다. 요 차이점 설명했습니다. 그 다음에 철도 역사시설 있죠. 이것이 3만 이상이면 1종이고, 관람장도 3만 이상이면 1종이 됩니다. 그런데 1종 말고 기타 철도 역사시설은요, 면적 불문하고 다 2종에 포함이 되어진다. 기타 것들은요, 5천 제곱미터 이상인데, 까지는 보실 필요 없습니다. 자, 지하도 상가 있죠. 이것들은요, 1만 이상이면 1종이고, 5천 이상 1만 이면 2종이다. 해서 요까지만이라도 체크를 꼭 해주시고, 저번 시험부터 물론 여기서 나왔습니다. 자, 3종은요, 태생적으로 3종은 없습니다. 3종은 없지만요, 1종, 2종이 아니지만, 요 관리 주체들이 요청을 하거나 또는요, 위험이 있다 판단되어서 행정청에서 직권적으로 지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3종은요, 1종, 2종 외에 소규모이겠지만, 행정청이 직권 지정하거나 또는요, 관리 주체의 요청에 따라서 3종이 될 수 있는데, 3종이 딱 되어지면 이것도 안전점검 범위에 강제로 해당이 된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3종이 될 수 있는 공동주택이 무엇이냐라고 하니까요, 15년 경과되어진 5층 이상 15층 이하의 아파트, 또 연립주택은요 660 초과하고 4층 이하의 연립주택, 또 660 초과하는 기숙사 등일 때 보시면 요청을 할 때 3종이 될 수 있다. 요청할 때만 3종입니다. 근데 요청이 어떻습니까? 저기 3종이 되었지만 이제 위험이 해소가 되었다라고 할 때는요, 해제를 하여야 한다. 이 부분도 체크를 해주세요. 자, 기타 용어 중에도 시험에 잘 뜨는 사항이죠. 그러면 이 시설물들 안전 점검하는데 이것이 무엇이냐 합니다. 경험을 갖춘 자들이 육안을 보거나 또는요, 기구 등을 사용해서 내재되어진 위험 요인을 조사하는 행위가 바로 이것이 안전점검인데, 이것이 정기, 정밀, 긴급으로 구분합니다. 특히 정기 정밀은요, 주기적으로 하게 됩니다. 주기적으로. 근데 정밀은 긴급 요것은요, 갑자기 위험이 발생한다고 우려가 있다 싶으면 신속하게 위험 요인을 조사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검사다. 긴급 안전점검 기억하시고, 정기 안전점검은요, 외관만 보아서 이제 실시한다. 외관 조사 통해서 위험 요인을 파악합니다. 정밀도 보시면 외관도 물론 조사를 하고 장비 등을 사용해서 위험 요인을 조사한다. 그래서 외관 조사 정기, 외관 플러스 장비, 정밀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정밀 안전 진단, 이건 또 무엇이냐면 이렇게 각종 위에서 각종 어떤 점검을 해보니까 어떤 결함이 발견이 딱 되었습니다. 그러면요, 신속하게 그 결함을 보수하고 보강 보수하는 방법까지 제시하는 행위가 바로 정밀 안전 진단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지진 화산 재해 대책법상의 내진 설계 기준에 따라서 지진에 견딜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한다면 내진 성능 평가다. 이렇게 나올 수 있고 또 나옵니다. 유지 관리라는 것은요, 완공된 지금 공사하고 있는 중이 아니고 완공된 시설물에 대해서 일상적으로 점검 정비한다. 또 개량 보수 보강을 하는 일단의 활동을 다 포함한다. 일상적이라는 말 딱 뜨면요, 유지 관리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또 성능평가는 무엇이냐? 이것은요, 뒤에 가면 나옵니다. 성능평가 대상물이 따로 있어. 이 성능평가 대상물에 대해서 성능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종합적 평가 딱 쓰면요, 그냥 성능평가다. 이렇게 해서 이 한 페이지에서 항상 시험에 나오니까 이 페이지는 잘 정리를 꼭 해주세요. 자, 그 다음 페이지 봅니다. 시설물 안전유지를 위해서 안전유지 관리 계획 등을 세웁니다. 특히 첫 번째 보시면 기본 계획을 세우거든요. 국토장관이 5년마다 수립한다만 체크하시고요. 여기에 맞춰가지고 시설물 관리 주체들이 시설물별로 안전유지 관리 계획을 또 수립을 합니다. 이것은 매년 관리 주체가 수립을 하는데, 수립을 해서 이것은요, 매년 12월 25일까지 제출을 어디에 해야 됩니다. 그런데 3종 중에서 여기 비업무 관리 대상 공동주택한 노이자 시설, 이것은요, 잘 관리가 안 되고 있어. 이것은 시군구청장이 수립을 해준다. 이렇게 하면 아시고, 해서 통보만 딱 해줍니다. 자, 수립한 요 안전유지 관리 계획들은요, 매년 15일까지, 공공주체는요, 중앙행정기관에 포함이 되어지면 중앙행정기관장, 중앙기관에 포함이 안 되어지면 시도한테 보고하고요. 민간은요, 시군구청장한테 매년 2월 15일까지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이 시군구청은 다시 15일 안에 다시 시도한테 또 보고를 하거든요. 그래서 시도지사나 중앙장관 이쪽에서 받든 이쪽에서 받으면 다시 또 15일 안에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이것을 제출해서 점검을 받더라.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있고요. 또 그 밑에 보시면 이 뒤에 가면 나오지만 성능평가 대상물의 관리주체입니다. 이것은 아주 큰 것들이에요. 공항청사 등이 여기 포함되는데 이 관리주체는요, 5년마다 중기관리 계획을 수립도 하고 매년 시설물 관리 계획을 수립을 하더라 해서 중기관리 계획은 5년마다 성능평가 대상물일 때 실시를 한다. 이렇게 해서 체크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설계도서의 제출도 체크해 주세요. 1종, 2종을 건설하는 사업자는요, 1종, 2종은 보시면 준공도면, 준공내역서, 시방서, 구조계산서, 시설물 관리 대장과 최종관리 보고서를요, 이것을 국장하고 관리처한테 제출을 할 것이고, 3종은 3종으로 지정이 딱 되어지면 한 달 안에 해당 관리 주체가 장관한테 제출을 3종 시설물은 준공도면, 또 실적도면, 시설물 관리대장, 이것만 제출을 하게 되어 있다. 제출이 딱 되어지면 또 관리처는 또 보관을 하더라 해서 존속 시까지 보존을 하더라. 이런 부분 체크를 또 해 두시기 바랍니다.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안전점검을 실시를 합니다. 안전점검. 그래서 보시면 1종, 2종 시설물들은요, 정기와 정밀을 실시를 하여야 합니다. 3종은요, 정기만 실시하는데 3종 중에서 D와 E 등급을 받으면 정밀도 같이 포함해서 실시를 한다. 그래서 점검의 구분 체크하시고요. 이 안전점검은 기본 원칙은요, 관리 주체가 직접 실시한다가 기본 원칙인데, 다만 아까 봤던 그 비업무 대상 공동과 노이자 시설은요, 시군구청이 관리계획도 수립을 할 뿐 아니고 직접 또 실시를 해준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직접 하는 것이 원칙인데 어디에 또 대행도 맡길 수 있다라고 합니다. 대행은 보시면 안전점검과 긴급점검 등을, 즉 정기, 정밀, 긴급을 국토안전관리원, 안전진단 전문기관, 유지관리업자 나오죠. 근데 여기 또 법 바뀌었어요. 유지관리업자의 명칭이 이 법에서만 또 전부 다 바뀌었습니다. 뭐냐면 안전점검 전문기관, 안전점검 전문기관, 안전진단 전문기관이 아니고, 진단이 아니고 안전점검 전문기관, 이렇게 다 용어가 다 바뀌었어요. 지금 유지관리업자 시설물법에서만 안전점검 전문기관, 이렇게 용어가 바뀌었다. 이것도 체크를 해주세요.
그런데 대가 맡길 수 있고 직접 할 수 있지만은 하자 담보 책임기간 끝나기 전 마지막 실시하는 정밀 안전 점검은요 어디에 대행만 맡겨야 돼. 그것도 안전진단 전문기관과 국토안전관리원한테만 대행을 맡겨서 실시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민간 주체가 부도 등이 발생되었다. 시군구청이 대신 실시한 다음에 비용은 부담하게 하더라. 그런 부분들 다 전체적인 내용들 다 정리해야 됩니다. 자, 또 안전정밀 실시 시기 이것도 시험에 나오죠. 자, 정기와 정밀을 나누어서 건물 등급이 있습니다. A, B, C, D, E가 있는데 요 A 등급과 B, C 등급 받으면 정기는 반기에 한 번씩 받고요. D는 1년에 연 3회 받더라. 연 3회 밑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해빙기, 우기, 동절기에서 각 한 번씩 연 3회 이상 받습니다. 자, 또 정밀 안전 점검은요. 건축물에 대해서는 준공일 기준 4년마다 한 번씩, 또 A 등급은요. B, C는 3년마다 한 번씩, D는 2년마다 한 번씩 받더라. 건물 말고는 1년씩 빼면 됩니다. 3년, 2년, 1년인데 이렇게 해서 실시를 합니다. 자, 보시고요. 또 긴급 안전점검보다 앞서가지고 오른편에 이거 중요하죠. 안전점검의 생략 시험에 잘 뜹니다. 정밀 안전점검, 긴급 안전점검, 정밀 안전진단 요거 실시하는 그 반기에 속하는 정기 안전점검 생략을 할 수 있다. 이거 체크하시고요.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한 전후 6개월 안에 실시할 정밀 안전 점검 요것도 생략할 수 있다. 요 1, 2번 지문도 시험에 나오고 중요합니다. 자, 또 긴급 안전 점검 보시면은요. 위험이 지금 당장 뭐가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걸치가 직접 바로 실시를 하고 나서 해야 됩니다. 근데 하지 않고 있다. 그럼 국토장관 행정기관장들이 하거나 요구할 수 있다. 되어 있습니다. 해서 만약에 장관 등이 실시했어요. 그러면은요. 요 긴급 안전점검 종료로부터 15일 안에 해당 관리처한테 통보해서 일단 조치를 취하게 한다. 이렇게 또 아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보시고 또 그 다음 페이지 갑니다. 자, 다음 페이지 정밀 안전 진단 뜹니다. 정밀 안전 진단. 내재되어진 결함을 발견해서 보수, 보관하는 방법까지 제시하는 것입니다. 일단은 말입니다. 밑에 2번에 보시면 또가라 2번입니다. 각종 어떤 안전 점검 등을 실시를 했어요. 해보니까 뭔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은요, 이제 1종이든 2종이든 3종이든 관계없이 전부 다 보시면요, 이 결과 보고서가 제출 딱 되는데 이때부터 1년 안에 요 실시 착수를 딱 해야 된다. 합니다. 그래서 1, 2, 3종 1대 보시면 지금 실시한 안전 점검에서 뭔가 문제가 딱 보였다. 그러면 전부 다 결과 보고서 제출때부터 결과 보고서는 점검 실시하면 30일 안에 제출하는데 30일 안에 제출하면 그때부터 1년 안에 정밀 안전 진단을 실시해라. 합니다. 착수해라. 근데 그 사이에 또 위험이 또 붕괴되면 어떡하겠습니까? 이게 좀 애매하다 생각합니다. 또 1번 보시면 거기 1번입니다. 일종 시설물은요, 안전하든 위험하든 관계없이 정기적으로 또 실시해야 돼요. 그래서 위험해도 안전해도 실시합니다. 자, 최초로 실시하는 일종일대 안에서의 최초 실시한 정밀 안전 진단은요, 이 건물 준공 또 사용 승인 등급부터 10년까지는 하지 않고 10년 지나고 1년 안에 최초로 실시를 합니다. 그런데 10년 지난 이후에 일종이 되어진 그 변경 준공 일부터 1년 내에 실시를 하더라라고 합니다. 한번 한 다음에 그 이후에 정기적으로도 계속 일종은 또 실시를 해야 돼. 그래서 A 등급 6년, B, C 5년, D, E 4년마다 정밀 안전 진단 일종에 한해서 정기적 실시를 한답니다. 요 정밀 안전 진단은요, 관리 주체가 할 수가 없습니다. 직접 할 수가 없고 국토안전관리원과 안전진단 전문기관한테만 대행해서 실시를 하게 해야 됩니다. 또 이 국토안전관리원과 안전진단 전문기관이 또 인력이 좀 부족하고 시간이 없다 싶으면 관리 주체 승인을 받아가지고 다른 안전진단 전문기관과 공동 실시도 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이 부분 체크하시고요. 또 내진 성능 평가 보이시죠? 혹시나 요 정밀 안전 진단 실시할 때 내진 성능 평가를 해본 적이 없다라고 할 때 한해서 해당 그 정밀 안전 진단 실시할 때 내진 성능 평가를 포함해서 실시를 해야 된다. 라는 부분도 보십니다. 이러한 안전 점검 또 정밀 안전 진단 다 포함해서 안전 점검 등이라고 부르는데 요거 실시하는 자들이 안전 등급을 정합니다. 이 등급 보시면 오른편에 있죠. A, B, C, D, E가 있습니다. A는 최상의 상태, B는요 보조
경미, C는 주요 부재 경미, D는 주요 부재의 결함, E는 주요 심각 결함 딱 되어 있죠. 그래서 최상, 보조 경미, 주요 결함, 주요 심각 결함에서 등급의 구분을 하는데 이 등급은요. 국토교통부 장관만이 등급을 변경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각종 어떤 안전점검 등에 관한 비용 부담은 관리주체 부담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하자 담보 책임기간 끝나기 전 마지막 실시하는 정밀 안전 진단 일때는 보시면 이게 시공자 책임을 지는 시공자가 부담한다. 이런 부분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넘어가시고 자,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은 11번의 하도급 제한, 이것도 참 중요하죠. 자, 각종 어떤 안전점검 등은 하도급을 할 수 없다. 이것이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하지만 총 도급금액의 100분의 50% 이하에서 전문기술 필요할 때 한 번만 하도급할 수 있다. 근데 아까 저희가 공동 실시할 때 정밀 안전 진단을 공동으로 실시할 때는요. 관리 주체한테 승인이 필요가 되었습니다. 근데 하도급할 때는 승인이 필요 없어요. 그냥 계약 체결하고 나서 10일 안에 통보만 하면 되지 따로 관리주체한테 승인 받을 필요는 없다라고 합니다. 자, 또 각종 어떤 점검 등을 실시하면은요, 결과 보고서를 요 점검 완료일로부터 30일 안에 이것을요, 제출을 하게 돼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보시고, 국토장관이 최종적으로 이제 취합해가지고, 이것을 부실한지 여부 등을 판단해가지고 매우 불량, 미흡으로 구분해서 판단할 것이고, 이러한 판단이 딱 되면요, 이제 수정 보완을 요청합니다. 그러면 정밀안전 점검은 이제 2개월, 정밀안전 진단은 3개월 안에 보완을 제출을 하게 되어져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오른편 끝에 보시면은요, 안전점검 진단 결과 보고서는요, 제출 10년까지, 또 기초 자료들은요, 요거 제출 5년까지 보존을 한다. 이런 부분도 체크를 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보시고, 자, 그 다음 페이지도 넘어가 보시면은요, 각종 어떤 시설물들 점검을 하다 보면 중대한 혈안 사항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관리 주체들이 안전한 조치, 출입 제한 등의 조치를 하겠죠. 뿐 아니고 표지판도 설치를 합니다. 그런데 하지 않는다. 그럼 시군구청장이 하게 이렇게 명령도 할 수가 있고, 안 하면 대신 집행해서 비용을 청구한다 등도 나옵니다. 자, 4번 사항이 참 중요하죠. 이런 중대 결함 사항을 통보를 받으면 2년 안에 보수공사 등에 착수할 것이고, 착수를 했으면 3년 안에 완료하라. 이 4번 질문 참 여러 번 시험에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체크를 꼭 해주세요. 자, 시설물들 유지 관리를 합니다. 이것도 관리 추측한다가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원칙이지만요, 유지 관리업체 아니죠. 안전점검 전문기관 또는 시공환자, 안전점검 전문기관 또는 시공자한테 대행기할 수 있어요. 근데 시공자 대행은 하자 담보 책임기한 내에만 한다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대행을 하든 또요, 직접 하든 간에 이런 유지관리 비용은 관리주체 부담이 기본적인 원칙이다. 관리주체들도 이제 유지관리도 하면 그 완료하면 30일 안에 이것을 제출도 하더라. 이런 부분도 체크를 해주세요. 그 다음에 저희가 성능평가 대상물이 있다고 했습니다. 참 많지만요. 건물에 대해서는요, 공항청사만 여기에 포함이 되어진다. 이렇게 하면 아시고요. 자, 이 성능평가를 또 실시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능평가 대상물의 관리 주체들이 5년에 한 번씩 성능평가를 또 실시를 하고, 이때 보시면 정밀 안전 점검과 진단을 포함해서 실시할 수 있다. 이 성능평가도 이 관리 주체, 항만공사, 공항공사 등 크겠죠. 직접 할 수 있어요. 근데 대행케 할 수 있어. 이것도 국토안전관리원과 안전진단 전문기관이 대행케 할 수가 있다. 이렇게 해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보시고요. 마지막 페이지 보시면은요, 여기 사고 보고라는 것만 체크를 하십니다. 그래서 시설물이 붕괴되거나 재시공 필요할 정도의 중대한 하자이거나 사망 실종자 3명, 사상자 10명 이상이 발생이 되어지면은요, 해당 상급 공공기적 행정관서에 다 보고를 해야 돼. 민간은 시군구. 항상 이 부분요, 민간은 다 시군구청한테 이것을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서 위에 본문의 1번과 이 시설물 통합관리정보 체계, 또 관리 주체는 정부와 시스템 구축 운영, 이런 부분들 빈칸 채워라 나올 수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또 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 장관은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를, 기타 중앙장들과 지방장들은 그냥 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만 체크하시면 이 부분 끝이 났다. 이렇게 또 아시면 되는데, 마지막에 하나만 딱 다 보시면 집에 나온 적이 한번 있는데요.
국토안전관리원의 임원 중에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면 될 수가 없다 하면 시험에 나온 적이 있으니까 참고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보시고 이걸 마치시고 이제 다음번 법률 승강기 안전관리법으로 갑니다. 감사합니다.